안녕하세요. 오늘도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책 읽는 하루살이입니다. 좋은 부모 되기 5계명. 이무석, 이인수 저자의 스펙보다 중요한 내 아이의 자존감. 시작하겠습니다. 5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부모 되기. 좋은 부모 되기 5계명. 1. 귀가 후 첫 5분을 아이에게. 2.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는다. 3. 아이에게 명령할 때 따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4. 아이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5. 아이의 감정 표현을 아이와 소통하는 기회로 삼는다. 1. 귀가 후 첫 5분을 아이에게. 맞벌이 부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정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고민이 많아요. 엄마가 아이를 보살펴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일하는 엄마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내가 아이와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애가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연구 보고에 의하면 엄마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첫 5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는 하루 종일 엄마의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엄마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아이는 엄마 고픈 상태입니다. 엄마는 물론 집에 쌓인 집안일이 눈에 먼저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먼저 5분만 아이에게 시간을 투자해 주세요.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이와 충분히 스킨십을 갖고 눈 맞춤을 하며 우리 강아지 오늘 잘 지냈어? 라며 말도 걸어줍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증을 해소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 바빠요. 엄마 오기 전에 보고 있던 TV도 봐야 하고 장난감 놀이도 해야 합니다. 엄마의 관심만 확인하면 애도 자기 일상으로 달려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첫 5분을 놓치는 엄마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빠가 아이를 돌보아 주어도 엄마가 돌봐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역할 분담을 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2.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는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성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아이는 예뻐하려야 예뻐할 수 없는 아이가 됩니다. 과학자상을 수상한 한 산부인과 의사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한 생명의 탄생이 경이롭습니다. 한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려면 얼마나 많은 난제들을 넘어야 하는지 그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비교를 당한 아이는 부모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고 싶지 않아져요. 부모는 잘하라고 아이를 야단쳤더니 말을 듣기는커녕 엇나가는 아이가 미워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 아이들만의 고유한 청사진을 가지고 세상에 나옵니다. 장경록 목사는 부모의 역할은 아이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의 등대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이의 고유한 청사진대로 배의 속도와 방향을 정하되 아이가 길을 잃지 않도록 등대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3. 아이에게 명령할 때 따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엄마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이에게 명령을 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시프네우스 교수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부잣집 엄마들은 가난한 집 엄마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명령할 때 부잣집 엄마들은 이유를 설명해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한 집 엄마들은 그냥 명령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 엄마들은 네가 떠들면 잠자는 동생이 깬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해 라고 말했고, 가난한 엄마들은 단순히 조용히 해 라고만 했습니다. 이런 엄마의 양육 태도는 아이들의 지능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유를 설명해주는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 만사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결과는 그것을 만드는 원인이 있다는 인과론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합리적 사고를 생활 속에서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앞뒤 설명 없이 명령만 들었기 때문에 합리적 사고 능력이 뒤떨어지고 학교 성적도 나쁘고, 경제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엄마의 양육 태도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제부터는 아이들에게 명령할 때 먼저 이유를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아이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1시간이나 시간을 낭비했어. 바보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니? 1시간 뒤에는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를 싫어하시잖아. 너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아이를 야단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여자아이가 두려워하는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고, 엄마는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1시간도 낭비해서는 안 되고 점수가 조금만 떨어져도 안 됩니다. 부모가 짜놓은 완벽한 스케줄, 점수에 아이가 미처 따라오지 못하면 아이는 죄인이 됩니다. 완벽하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좌절을 하고 가혹한 처벌적 초자아를 갖게 됩니다. 지난 시험에는 100점을 받았는데 이번에 90점을 받았다고 아이를 나무라지는 말아주세요. 아이는 이미 괴롭거든요. 자신을 비난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받고 있는 비난에 더 얹어 부모가 야단을 치면 아이는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동안 노력했던 것을 인정해주고 성적이 떨어져 괴로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힘이 생기고, 완벽하지 않아도 노력한 것을 인정해주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면 아이 스스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실수를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이임을 보여주면 아이는 실수를 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아는 아이가 됩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자신이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신감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할 줄 아는 포용력 있는 아이가 됩니다. 5. 아이의 감정 표현을 아이와 소통하는 기회로 삼는다. 7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직장에 다니는 엄마를 대신해 방학 동안 대학원에 다니고 있던 이모가 집을 오가며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인데도 살가운 편인 아이는 이모와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땀이 흠뻑 젖은 채로 집에 돌아와서 이모가 목욕을 하라고 했는데 아이가 싫다면서 옷을 벗지도 않고 침대에서 블록놀이를 했습니다. 이모는 아이를 달랬지만 아이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엄마도 아니면서 이모가 뭐야? 라고 대들었습니다. 화가 난 이모는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고 샤워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아이의 머리 위로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아이의 옷은 다 젖었고 아이는 체념한 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모는 아이를 씻기고 아이는 목욕 후에 다시 블록을 했고 이모는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아이는 그 이모와의 사건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아이는 이모가 무슨 말을 하든 싫어, 안 돼, 못해 라고 했습니다. 어쩌다 전화 통화를 하게 돼도 싫어, 안 돼, 못해 에
목조를 붙여 말은 하지 않고 노래만 불렀다고 해요. 이모는 조카를 보며 그때 아이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모에게 강압적인 명령을 듣는 것도 싫었는데 맞고 물 뿌려지고 아이는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존심이 더 상할까봐. 아이에게 자존심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모는 조카가 7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존심을 존중해줬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모는 아이를 불러 그때 강압적으로 목욕을 하라고 명령하고 야단치고 때리고 샤워기로 물을 뿌린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모가 잘못했고 그리고 늦었지만 사과를 받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아이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알겠다고 했고 그 이후 아이가 그 노래도 끝이 났다고 해요. 아이와 이모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싫다고 거부할 때 부모님들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를 달래거나 화를 내거나 하여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아이의 감정은 아이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 통로예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기쁨,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은 아이의 의식, 무의식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이가 어떤 것을 영 싫어할 때는 왜 싫어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가 부모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를 경우도 있는데요. 듣다 보면 몰랐던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아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 이유에 수긍이 가든 가지 않든 그렇구나,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구나, 화가 났구나, 속상하구나 라고 공감해주면 아이는 편안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꽉 차 있던 긴장된 마음이 스르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 되기 5계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